ITQ 시험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엑셀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ITQ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ITQ 엑셀 버전 2010 버전에 관련된 ITQ 엑셀 시험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될 ITQ 시험이 과연 무엇이고 이 시험을 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TQ 시험은 정보기술 자격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의 약자죠. 그래서 요 그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ITQ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TQ 시험을 보는 그 대상자는 크게 뭐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들, 그리고 이제 그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대학생들이 주로 어떤 정보기술 그 능력이라든가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해서 어떤 그 실무 능력 수준을 지수화한다던가 등급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인증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특히 그 ITQ 시험인 경우는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는 그 시험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기사라던가 기능사 자격 시험이죠. 요거는 그 주관 단체가 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ITQ 시험, 국가공인 자격시험인데요. 요거는 민간기관에서 시행을 하죠. 민간기관에 시행을 하고 그 민간기관의 시험을 그 주관하는 그 민간기관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어떤 그 시험의 어떤 공정성, 그다음에 그 시험의 어떤 그 많은 그 범용성 등을 따져서 그 민간 단체에서 기관에서 시험을 보지만 그거를 국가기술 자격 시험과 같은 그 등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시험이 국가공인 자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서 시험 보는 이 ITQ 시험이 사실 국가기술 자격 시험과 거의 같은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이 이 그 강의의 또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순수하게 그 민간 자격 시험, 즉 민간 단체에서 보는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각 대학의 그 평생교육원에서 그 시행되는 뭐 무슨 지도사,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지도사, 뭐 레크레이션 지도사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단체에서 부여하는 그런 자격을 얘기하는데 우리 그 ITQ 시험처럼 뭐 국가공인 자격과 같은 그런 그 중요성을 갖는 시험은 꼭 아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다국적 기업 시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를 이거는 이제 뭐 국제공인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뭐 모스, 그다음에 뭐 엠카스, 그다음에 뭐 MCSE 뭐 이런 시험들이 다국적 기업 시험 또는 뭐 국제공인 뭐 시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우리 그 ITQ 시험도 국제공인 시험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요 그 여러분들이 ITQ 시험 외에 그 ICDL이라고 하는 시험도 따로 있는데 ICDL에 7개의 과목이 있어요. 그 7개 과목 중에 그 한 과목을 취득하면 이 ITQ 엑셀 또는 ITQ 엑셀이 아닌 어떤 다른 시험을 봤을 경우에 그 시험 자체를 지금 현재 그 ITQ 시험이 국가공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국제공인 자격 시험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공부하는 그 ITQ 시험, 자, 주관을 하는 단체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같은 회사에서 협찬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600여 개 그 한국생산성본부의 그 회원으로 있는 600여 개의 회사, 뭐 그다음에 산학협동대학,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양대학교, 뭐 우송대학교, 대전대학교, 뭐 대덕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그 ITQ 시험을 보는 그런 산학 협동대학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ITQ 시험 제도의 그 운영 방향인데요. 자, ITQ 시험인 경우, 일단은 그 국제적인 수준의 그런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그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대부분의, 대학이라든가 어떤 그 기업체에서 어떤 교육평가 시스템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대학생들의 경우 어떤 졸업 인증을 위해 취득을 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평가 시스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 중에 ITQ 엑셀 시험을 봤을 때 그 취득한 그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그 학기 말에 받는 학점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평가 시스템으로 또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예, 특히 또 이제 또 같은 얘기인데 그 대학의 어떤 교양 컴퓨터 강좌에서 학점 인정 제도로 또 연계가 또 되고 뭐 그 요즘에 나오는 많은 내용인데 실업계 전문계 고등학교죠. 예, 특별 전형의 어떤 혜택을 이렇게 준다던가 뭐 이런 그 부분들 그리고 뭐 그 기업체나 공공단체 그 신입사원 채용 시 그 ITQ 자격증을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우대 그 다음에 내부 승진할 때 뭐 인사고과의 자료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우리가 ITQ 그 시험에 좀 더 열심히 매진해서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그 ITQ 시험 제도의 운영 방향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ITQ 시험의 배점, 그 다음에 문항,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5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그 봐야 될 ITQ 엑셀인 경우 500점 만점의 그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 및 시험 방법 같은 경우에 4개의 그 시트를 만드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ITQ 엑셀인 경우 100% 실무 작업형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 시간은 모든 그 ITQ 시험이 6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ITQ 엑셀 역시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응시료. 예. 한 과목 보는데 15,000원이에요. 혹시 두 과목 볼 경우 27,000원이고, 세 과목 보면 3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ITQ 엑셀을 볼 경우에 그 15,000원을 내고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ITQ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과연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 물론 이제 한국생산성본부에 문의를 하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www.itq.or.k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전 지역 센터인 경우에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죠. 042-222-940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ITQ 시험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그 대전 지역 센터에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한 다음 ITQ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소 입력줄의 주소를 다 지워주고요. 자, www.itq.or.kr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
그 국가공인 그 ITQ 정보기술 자격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죠. 자, ITQ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 왼쪽 윗부분이죠. 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그 5개 부분의 그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수험표 출력,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 그다음에 자격증 발급, 취득 내역 확인, 인터넷 원서 접수해서 크게 5개 영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원서 접수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교에서 아마 단체 접수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하는 그 단체 접수에 응시하는 것이 어쩌면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수험표 출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험표 출력은 우리가 그 ITQ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한 열흘 전으로 알고 있는데, 열흘 전에 수험표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험표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ITQ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갖고 가야 될 준비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험표입니다. 그래서 그 수험표를 그 따로 ITQ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장 그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합격자 발표인데, ITQ 시험인 경우에 지정된 날짜에 그 합격자 발표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봤을 때 그 결과를 알아보고 싶으면 이 합격자 발표를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ITQ 시험에 합격이 됐을 경우에 그 자격증을 그 이 ITQ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다음에 자격증을 따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내역 확인은 아마 그 이 강의를 듣는 그 학생들 중에 그 ITQ 자격을 이미 하나 내지 2개를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그 취득한 ITQ 자격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취득을 했으며 어떠한 등급을 받았는지 자세한 그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이 취득 내역 확인에 가서 이제 시험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또 중요한 것 중에 그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시험 일정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일정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올해 그 2011년에 그 2011년에 ITQ 시험 일정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날짜가 뭐 10월 9일에 본다던가, 또는 뭐 11월 뭐 13일에 본다던가, 또는 12월 11일 날 본다던가, 뭐 또 언제 또 있죠? 11월 26일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날짜들이 뭐 그 단체 시험 또는 개별적으로 그 원서 접수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시험 날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 뭐 인터넷 접수가 있고, 뭐 방문 접수가 있고, 그리고 수험표 공고 날이 있고, 그다음에 성적 공고 날이 있는데, 이런 그 시험 일정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내가 보는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뭐 수험표 출력 기간, 그다음에 시험 기간, 그리고 합격자 발표 기간 등을 좀 미리 숙지를 해서 잘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ITQ 시험을 또 잘 보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출 문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봤던 그 ITQ 시험의 기출 문제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요, 이미 기출 문제는 그 ITQ 시험인 경우 이미 시험 봤던 문제를 이렇게 그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유는 국가공인 자격 시험인 경우 또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인 경우 그 시험을 본 다음에, 시험 일정이 지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험 문제와 그 답안을
이렇게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국가기술자격법이라든가 그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에 봤던 그 기출 문제들 그거를 갖다 놓고 여기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역시 그 ITQ 시험, 즉 물론 뭐 수업 시간도 공부도 열심히 잘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제도 잘 내고 뭐 해야겠지만 그런 그 시험을 또 잘 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풀어보는 것도 상당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ITQ 엑셀 2010 그리고 2007의 그 시험 평가 기준입니다. ITQ 엑셀 2010과 2007의 문제는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0과 2007의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 평가 기준은 두 개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이전에 2010이나 2007 시험 이전에 2003 시험이 있습니다. 엑셀 2003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2003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일부 영역만 빼고 또 역시 2010과 2007의 그 시험 평가 기준과 동일한 부분이 또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이 또 존재하기도 하죠. 자, 그 출제 기준입니다. ITQ 엑셀 2010 또는 2007의 출제 기준인데요. 크게 그 4개의 작업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배점을 모두 더하면 5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표 작성 및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표를 만드는데 엑셀 2010이나 또는 2007을 이용해서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들고 즉 데이터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100점이고요. 그다음에 함수를 또 이용해서 문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푸는 문제가 한 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7문제가 나오는데 뭐 한 문제당 20점씩 해서 140점. 그래서 제1작업이 2개 그 240점이죠. 전체 500점 만점에 거의 그 5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작업인데 제2작업은 이제 8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중복 데이터 제거와 자동 필터라는 그 문제가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와 서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죠. 예, 두 개의 그 문제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는 필터와 서식이 나왔으니 다음 달에는 중복 제거와 자동 필터가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계속 뭐 2달 또는 3달 연속 필터와 서식이 나온다던가 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 두 개의 영역을 모두 다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죠. 80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제3작업이죠. 여기 이제 부분화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2작업과 마찬가지 부분화 피벗 테이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릅니다. 잠깐 여기 그 중복 데이터 제거 얘기 잠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그 중복 제거와 자동 필터의 경우 그 2007, 2010 시험에서만 봅니다. 그 과거 2003 문제에서는 필터와 서식만 그 시험 범위가 포함되고요. 이번에 2007과 2010으로 그 상위 버전 시험이 나옴과 동시에 그 중복 제거와 자동 필터가 새로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화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건 2003, 2007, 2010 공통되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프 제4작업이죠. 예, 100점입니다. 100점인데 그 제1작업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든다고 하죠. 이 만든 표를 이용해서 예,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것이 역시 100점. 그래서 이 그 출제 기준 그 4개의 작업을 만들고 각 작업당 그 지정된 배점 점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출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항상 시험 보는 사람들이 특히 ITQ 엑셀 시험 보는 사람들이 가장 그 궁금해하는 부분들이죠. 함수. 도대체 함수 출제는 어떻게 될까? 예. 자, 함수 출제 기준입니다. 함수 출제 기준인데요. 뭐 보면은 그 시험 영역에 뭐 날짜 시간, 수학 삼각함수, 뭐 통계, 뭐 찾기 참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 뭐 잠깐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그 날짜와 시간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여기 뭐 위크데이 함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수학 삼각함수 경우에는 여기에는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그 다음에 그 썸 프로덕트, 그 다음에 썸이프 정도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 같은 경우에는 뭐 에버리지, 그 다음에 카운트 A, 카운트 if, 라지, 맥스, 미디언, 민, 그 다음에 출제 빈도 가장 높은 랭크, 그 다음에 뭐 스몰. 여기 있는 건 뭐 통계 함수는 대부분 다 알아놔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찾기 참조 영역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choose 함수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choose 함수, 그 다음에 VLOOKUP,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매치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daverage, dcount, 그 다음에 dsum, 뭐 dcountA, 그 다음에 dmax, dmin 뭐 요 정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같은 경우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뭐 left라든가 bid, 라이트, 그 다음에 리포트를 만드는 REPT 함수까지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리 함수에서는 and와 if와 or 정도 이렇게 하나 3개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함수가 그런 함수들이 있다는 걸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요 부분에서 보는 뭐 기본 함수가 있고 뭐 응용 함수 2개, 응용 함수 3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몇 페이지죠? 우리 책 6페이지. 6페이지에서 봤던 그 함수에서 하나로 그 출제되는 그런 함수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아까 그 출제도가 높다고 그래서 불러드렸던 그 설명해드렸던 그 함수들이 여기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응용 함수라고 그래서 이제 2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또 나와요. 자, 그런 경우가 choose와 weekday 2개의 함수를 이제 묶어서 푸는 문제. 그 다음에 choose와 bid, 그 다음에 sumif와 countif, 그 다음에 if left, if mid, if right, 그 다음에 countif average 이런 그 2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함수 3개인데요. 자, 뭐 막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거의 100%급의 뭐 출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뭐 인덱스, 매치맥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다중 if 같은 거, 그 다음에 라운드, 썸 if, 카운트 if 같은 이런 문제들은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여기 나온 인덱스, 매치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출제율이 100%에 가깝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함수 출제 범위를 좀 더 물론 이제 그 출제 범위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모든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는 일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 나오는 그 2개, 3개짜리인 경우는 거의 뭐, 특히 3개짜리 인덱스 매치 맥스 같은 경우 출제율이 100%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 응용함수 2개인 경우에도 출제율이 한 70%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 함수에서도 출제율이 거의 뭐 100%급에 나오는 게 누가 있냐면 여기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 요거 이제 상당히 이제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함수가 누가 있냐면 여기 SUM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볼까요? COUNTIF가 있네요. COUNTIF 함수 또 출제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랭크 함수, 그 다음에 디에버리지 함수, 이런 함수들이 출제율이 한 70% 이상급 되는 그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ITQ 엑셀 2010, 2007의 검정 기준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500점 만점짜리 시험을 보는데 그 평가 결과는 그 A등급에서 C등급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의 기준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400점에서 500점 사이가 이제 A등급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B등급은 300에서 399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C등급은 200에서 299점. 그럼 이제 199점 이하는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A등급을 받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좀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 A등급을 그 받는 방법, 물론 이제 그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물론 본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잘 들어야겠지만은 과제를 부여됐을 때, 과제가 나왔을 때, 그 다른 친구의 과제를 이렇게 뭐 복사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연습들.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을 보지 않고 가급적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개의 등급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등급별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뭐 A등급인 경우에 뭐 한 80% 이상, 그다음에 B등급은 60%에서 80% 정도, 그다음에 C등급은 40%에서 60%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그 자격증 등급이 나간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ITQ 시험에 관련해서 그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